96번. 저는 95. 95번? 네, 95, 96. 1101, 1105. 뭐 없어요? 1106. 네, 더 없으면 아이고 없으면 해볼게요. 자, 95번 농도네. 자, 20% 소금물 100g 있는 그릇에서 xg의 소금물을 퍼냈으니까 결국 소금물은 100-xg이 돼요. 20%짜리. 자, 그리고 물을 xg을 넣어요. 네. 어이씨. 이 짓을 두 번 하는 거. 아이, 네, 이걸 또 해요. 예. 아이, 힘든데 이러면. 네. 이 그릇에서 다시 xg 퍼내고 다시 xg의 물을 넣었더니 농도가 5%가 됩니다. 이때 x의 값은. 귀찮은데. 자, 여기까지 먼저 좀 해봅시다. 그 원래 소금물 문제는 다 농도라는 거, 아니 소금물은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1단계라고 해봅시다. 1단계는 소금의 양이 얼마냐면, 아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찮은데. 자, 물을 집어넣으면요 소금이 추가가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아니다 그냥 하자. 자, 그 100-xg 중에 100분의 20이 소금이다 이 뜻이죠, 그렇죠? 네, 요게 소금의 양이에요. 자, 그러면 농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농도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다시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러면 100g 중에 이만큼이 소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xg을 드러내면, 자 예를 들어 100g 중에 10g 아니 50g을 드러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금의 양도 반으로 줄죠. 100g 중에 10g을 빼면 소금의 양도 100분의 10이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를 했을 때 소금의 양은 그 요만큼인데, 여기에서 다시 xg 100g 중 xg을 드러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2단계를 하면 100분의 100-x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그럼 요게 뭐랑 똑같냐? 최종적으로 100g당 5%랑 똑같으니까 100g 중에 100분의 5랑 똑같더라 이거예요. 너무 어렵나? 그럼 다시. 지금 결국요 그 100g 중 xg을 드러내는 작업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소금의 양의 입장으로만 따지면 100g 중에 xg을 드러내서 100-xg을 남기는 작업을 두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 100g 중에 20%였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은 100 곱하기 100분의 20이에요. 20g이 소금이었다 이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xg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100분의 x를 드러내니까 남는 건 100분의 100-x가 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를 거치고 나면 결국 100분의 100-x만큼 곱하는 효과가 생겨요. 100g 중에 xg을 드러냈으니까 100g 중에 100-x만 남아서 이게 생겨요. 그래서 그 소금의 양을 다시 물로만 채워서 100g을 다시 만들었어요. 소금의 양은 그대로잖아요. 이 100분의 100-x 곱한. 그리고 나서 또 100g 중에 xg을 드러냈으니 100분의 100-x를 곱한 효과가 또 생긴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g이 있는 효과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맨 처음 20g인데 100분의 100-x를 2번 곱하는 셈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대수단원에서 수열이라고 해서 배워요, 이거를. 근데 지금 이렇게 푸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100분의 100-x의 제곱이 4분의 100분의 100-x가 뿔마 2분의 1이죠. 뿔마 100분의 50. 그러니까 100 빼기 x가 뿔마 50. x는 50. 마이너스 50이지 않을 테니까. 150은 아닐 거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어렵네. 뭐 못해도 괜찮아요. 뭐 내신 때 또 나오면 또 하면 되죠. 자, 96번. 네. X좌표를 구하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2차 방정식으로 풀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면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 이런 함수의 활용 문제는 뭔가 의미가 있는 일사분면에 뭔가 점이 있어요. 여기 점 A점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A점에서 여기 끊고 여기 꺼서 삼각형 넓이를 재니까 3대2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애를 A, X좌표 A로 놓고 그럼 Y좌표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이고 그 다음에 요직선의 Y절편이 3이죠. 요직선의 X절편은 Y좌표가 0인 곳 X가 6이에요. 그래서 자 삼각형 ABD 대 삼각형 ECA를 할 건데 삼각형 ABD가 요거니까 2분의 1 밑변 높이 6밑변 600이 높이가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3. 그 다음에 삼각형 ECA는 요거죠. 네, 밑변 A. 네, 높이 3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3에서 얘를 빼면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1A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집어들 거고. 그래서 6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3대 2분의 1 A 제곱이 3대 2다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라고 낸 거예요. 중요한 점을 x, a, 몇 a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요 위에 점이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3. 요거 풀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2차식으로 놓고 푼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닮음이거든? 닮음 아니야? 야, 닮음이면 넓이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 넓이비를 하니까 지금 2차가 된 거 아니야. 길이비로 가면 되지. 어차피 A점 X좌표 물어봤으니까 얘가 600이 A고 얘가 A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넓이비가 3대 2면은 저기 길이비는 몇 대 1이죠? 루트 3대 루트 2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600이 A인데 A는 루트 3대 루트 2라고 보면 사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빼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에 600이 A 곱하기 600이 2분의 1만 빼야 되는 거라 저죠. 2분의 1을 앞으로 빼면 600이 A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 2분의 1 A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6 빼기 a의 제곱 대 a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곱 b가 3대 2니까 원래 b는 루트 3대 루트 2대 이렇게 바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2차로 풀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루트 3a는 6루트 2 빼기 루트 2a,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2의 a는 6루트 2, 그래서 a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6루트 2 유리화하면 6루트 2의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나와요. 6루트 6 빼기 12가 나올 건데요. 그냥 닮은 비로 가면 더 쉬워요. 1105. 자, 정사각형이 두 개 있네요. 한 벽이 8짜리, 4짜리 두 개네요. 자, P점이 어디가 있는 것 같은데 P 위에 점 P를 잡아서 뭐 했어요? 자, 그랬더니 삼각형 QCP랑 그 다음에 사각형 ADCQ 왼쪽이네. 요게 그 넓이 비가 1대 10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1만큼이면 요게 12만큼이에요. 자, 문제 2P 구하셔. 요거 얼마냐인데 글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원래는 뭐겠어요? 원래 문제는 아마 이거겠죠. 얘를 x로 놔. 그럼 얘를 뭘로 놔? 뭐 4-x로 놔. 그 다음에 얘가 8이죠? 얘가 8이죠? 그러면 이 사각형을 구하지 말고 큰 삼각형으로 보는 게 낫죠. 큰 삼각형이 나아요.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일 때 큰 삼각형 13 이게 낫잖아. 그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 굳이 넓이로 할 필요가 없어. 자, 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넓이를 여기가 8이잖아. 요 넓이를 또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닮은 비로. 닮은 비로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이 삼각형하고 이게 커다란 게 닮음인 걸 알 수 있잖아. AA 닮음 아닙니까? 그러면 닮음인데 넓이비가 1대 13이면 길이비는 1대 루트 13일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게 1대 요게 루트 13이야. 그래야 넓이비가 1대 13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가면 되죠. 자, 4-x대 그럼 여기 12-x죠. 1대 루트 13. 그래서 12 빼기 x는 4루트 13 빼기 루트 13x. 그래서 루트 13 마이너스 1의 x는 야, 숫자가 왜 이렇게 그지 같니? 원래 이런가? 숫자가 너무 더럽다. 잠깐만, 내가 더럽이 잘못했나? 잠깐만요. 맞아요. 길이는 1대 루트 13이죠. 넓이비가 1대 13이니까. 그럼 12 빼기 x는 4루트 13 빼기 루트 13x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루트 13 마이너스 1x는 이것도 맞고, x는 루트 13 마이너스 1분의 자, 4를 좀 뺄까요? 그래서 분자분모에 루트 13 플러스 1을 곱하면 되죠. 그럼 분모는 13 빼기 1, 12입니다. 사랑이 약분 가능하죠. 3분의 루트 13 빼기 3과
루트 13 더하기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13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빼기 3입니다. 13 빼기 3, 10. 루트 13 빼기 3 루트 13 마이너스 2 루트 13. 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근의 공식으로 뭔가 저렇게 나오는 애겠죠. 굳이 근데 뭐 저렇게 하면 되지. 자, 1106번. 이거 저기 뭐야, 원래 우리가 하는 길 문제는 꽃밭에 길 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길을 냈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았죠. 근데 얘는 비스듬하게 길을 냈다고 지금 못 풀어서 질문하는 거겠네, 그죠? 근데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몰면 돼, 왼쪽으로. 정사각형 모양인가? 네. 자, 여기 x 잡고 x 잡고 x 잡고 x 잡아서 네, 이렇게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했네. 이걸 왜? 이걸 이렇게 뭉쳐? 뭐 가운데로 뭉치든 아니면 한쪽으로 몰든. 자, 근데 이게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30인데 여기 x 두 번 빠지니까 요건 30 빼기 2x잖아요. 그러니까 30 빼기 2x가 빗변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인 거 아니겠어 이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거 4개만 딱 합치면 뭐 이런 식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요거 이쪽에다 붙여. 이렇게. 또 뭐 밑에 있는 거 좀 올려. 이렇게. 이렇게 붙여. 이게 될까요? 그죠? 길은 힘드니까. 그래서 저기 길 넓이가 꽃밭 전체? 잠깐만. 땅 전체가 아니고 꽃밭의 3분의 2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꽃밭이고, 이게 꽃밭입니다. 꽃밭의 넓이는 30-2x에다가 30-2x 뭐 두 번 곱한 거겠죠. 그러면 꽃밭하고 그 다음에 길 넓이는 저기 꽃밭의 3분의 2야. 그럼 합치면 전체죠? 네. 꽃밭 더하기 길은 전체니까. 근데 길은 뭘로 봐도 된다? 꽃밭의 3분의 2다. 그러면 꽃밭 더하기 꽃밭의 3분의 2면 꽃밭의 3분의 5가 전체겠네. 그러니까 따라서 3분의 5 곱하기 30-2x의 제곱은 3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5를 넘기는 게 낫겠다. 이게 900이잖아. 30 빼기 2x의 제곱은 900 곱하기 5분의 3. 이거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자, 4x 제곱 빼기 120x 더하기 900은 900을 5로 나누면 180이거든. 180이 3개 480. 왼쪽 넘기니까 320은 안다. 420. 잠깐만. 180이 3개면 541. 죄송합니다. 360. 4로 나누면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원래 다 이상한가? 인수분해가 되나? 90을 9가 50. 안 되는데.
4하고 9, 30하고 3. 안 될 것 같은데. x는 그대로 써야죠. 1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15 곱하기 이거는 3루트 15. 플러스는 아니겠죠, x가. 답이 이상하니까 네, 맞네요. 네, 15 빼기 3루트 15. 아, 숫자를 이렇게 더럽게 내니까 조금 틀린 것 같잖아. 딱 중3 때까지만 저렇게 돼요. 네, 중3 때까지만 저렇게 그대 공식을 많이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답이 더럽긴 한데, 네, 고등학교 문제는 사실 저렇게 잘 없죠. 자, 쎄는 질문 좀 주시고요. 좀 더럽긴 하잖아. 자, 마플. 771번부터 네, 782번까지. 질문해. 76번이요? 네. 그거는 72, 73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773. 또? 자, 72번에 하나만 해볼게요. 2번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2 곱하기 NC3은 3 곱하기 NP인데, 아니 당연히 NC3 NP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이거 계산을 하는 거지. 근데 NC3 NP 하면 뭐 압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 분수로 바꿔야죠. 그 우리가 OC2 하면 어떻게 해요? 분모는 2를 쓰고 분자는 5, 4 쓰잖아요. 5부터 2개를 분자, 분모는 2부터 쭉. 그러니까 NP3, NC3은 분자는 n부터 3개, n, n-1, n-2. 분모는 3부터 쭉, 3, 1. 그래서 분자도 3개, 분모도 3개. NP는 분모가 없죠? n부터 2개예요. n, n-1. 그럼 이거 풀라고. 그리고 nn-1은 공통인수잖아요. 지워도 돼요. 그러니까 양변에 나누기 nn-1을 하는 건데, 원래 우리가 나눗셈 할 때는 항상 뭘 조심해야 돼요? 0으로 나눌까봐 걱정을 하셔야 돼요. 0으로 못 나누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n이 0일 수도 있어요. n이 0이면 0은 0 되잖아. n이 1이어도 돼요. 하지만 n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어떻게 빵명 중에나 1명 중에 3명 뽑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n은 0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지워도 돼요. 그러면 3분의 n 빼기 2만 남고 오른쪽에 3 남네. n 빼기 2. 그래서 n은 1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쓰면 돼요. 네, 773번 해볼게요. 73번 질문이니까. 자, 5x제곱 빼기 nprx 더하기
16 곱하기 NC n 마이너스 R. 얘 좀 어려워 보이네. 자, 요게 해를가 4하고 8이야. 자, 그러면 뭐 하라고 낸 거야? 근각의 수관계 좀 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기 중3 인수분해 해도 돼. 아, 얘가 뭐 5에 x-4, x-8 전개하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최고차함계수 5에 해가 4하고 8 나오지. 전개해서 비교되는데 그거 간단하게 하는 게 근각계수 관계잖아요. 자, 두 번의 합 4 더하기 8이죠. 네, 12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5분의 앰피어. 그러니까 NPR은 60이에요. 네, 두 번째 곱 38에 30이잖아. 그럼 그 5분의 16 곱하기 NC n-R이에요. 그러니까 NC n-R은 자 16 넘겨서 16분의 32, 5, 10이죠. 자, 이거라고. 자, 이제 이거 갖고 풀라고 낸 거거든. 자, 근데 좀 봅시다. 야, n부터 r객을 어떻게 쓰니? n-1, n-2 해서 r객 해서 60이다 하면 이게 풀리니 안 풀리지. 뭐 식은 세우지만 풀 수 없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걸 같이 봐야 돼요. 자, 일단 NC n-R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NCR로 바꾸는 게 좋지. 내가 n명 중에 r명 뽑나 아니면 나머지 n-r명 뽑나 그게 그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NCR이에요. 자, 그럼 NPR이 6이고 NCR이 10이잖아. NPR, NCR의 차이가 뭐야? NPR은 그냥 나열이고 NCR은 뽑는 거라서 밑에 그 어쩌고저쩌고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NCR은 이게 n부터 이거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r개고 그 다음에 분모는 뭐예요? r부터 쭉 쓰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얘가 10인데 우린 이 분자를 뭐라고 생각하면 이게 NPR이잖아. n부터 r개 쭉. 그러니까 이게 6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10이 여기 6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10 나온 거지. 6분의 60 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고. 그럼 R 팩토리얼이 6이잖아요. 이 R 팩토리얼이니까 뭐부터 1까지 곱해야 6이냐? 3의 1이 6이잖아? 이건 할만하지. R은 3.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럼 이제 얘가 60이니까 그리고 저기 뭐야? 이게 R개가 3인 걸 알았어. n, n-1, n-2 세 개만 쓴 게 60인 거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3차 방정식을 풀어라 기도하지만 아니 경우의 수는 그냥 찍으면 된다니까. 경우의 수의 방정식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연달아 세수 곱해서 60이면 뭐야? 모르면 찍으면 되지. 1, 2, 3 아니고 2, 3, 4 2, 3, 4 아니고 3, 4, 5, 3, 4, 5잖아. N은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N은 5, R은 3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끝이네. 이거 776. 자, 어느 동아리에 속한 여자랑 남자 수가 같습니다. 자, 전체에서 3명을 뽑는데 남녀 구분 없이 3명을 뽑는 경우는 여자 중에서만 3명 뽑는 것보다 10배가 많아요. 10배예요. 자, 그러면 여학생 중 몇 명이냐면 X명, N명 합시다. N명. X 쓰기 좀 그러니까. 자, 여자 N명, 남자 N명이죠. 그러면 자, 전체에서 3명을 뽑는 건 2n명 중에 3명이죠. 자, 2nc3이죠. 자, 요거는 여자 중에서만 3명 뽑는 거 nc3의 10배다. 곱하기 10 하면 같다. 뭐 이 얘기잖아.
그럼 저걸 이제 식으로 써야지. ENC3은 뭐예요? 예를 들어 10C3하면 뭐야? 19, 8 이거잖아요. 100C3하면 100, 99, 98 이렇게 쓸 거고, 분모는 3부터 쭉, 그래서 3개. 분자는 2n부터 그 앞에 수 2n 빼기 1, 그 다음 수 2n 빼기 2. 그 다음 NC3은 분모는 3일, 분자는 n-n-2. 요거겠지. 그리고 곱하기 10. 그럼 3일은 똑같으니까 지워버려. 그리고 n도 똑같아. 이거 다 곱하기잖아. n도 똑같아. n도 하나 지워. 여기 2도 있네. 자, 그럼 정리 좀 하자. 자, 왼쪽은 2n 빼기 1, 2n 빼기 2예요. 그리고 이쪽은 5에 n 빼기 n 빼기 2예요. 사실 뭐도 지워져요? n 빼기 1도 지워져요. 여기 2n 빼기가 n 빼기 1 곱하기 2니까. n이 0하고 1은 아니거든. n이 0은 아닐 거고, 0명 중에 3명 어떻게 뽑니? 1명 중에 3명 어떻게 뽑아? 그러니까 0일 아니니까 n만 씩 나눠도 돼. 그래서 좌변은 2의 2n 빼기 1은 5의 n 빼기 2. 그래서 5n 빼기 10하고 4n 빼기 2가 같아요. n은 자, 뒤에는 괜찮아요? n이 들어가서 힘든 문양이구나. 좀 하다 보면 적응하니까 괜찮아요. 자, 내가 7까지 했었습니다. 기록 없으면 이제 진로 나갈게요. 그 오늘 조합이 끝날 수도 이거 끝나겠네 진짜 이거. 내신 전에 우리를 아니야 천천히 할게. 그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이 교재 끝낼게요.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여름방학 시작할 때 세진도 하는 게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서. 네, 좀 무리를 하면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막판이 너무 날림이 되기도 하고 끝나고가 좀 애매해. 그 너네 시험 끝나고 세진도 나가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여름방학 시작할게. 정도를 목표로 잡고 할게. 적당히 조절은 되겠죠. 자, 해보자. 자, 분류를 통한 조합의 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개념 5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냥 뽑고 땡 뭐 이게 아니라 좀 생각하면서 뽑아라 이거거든. 자, 개념 5번. 자, 1부터 10 중에 3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3개 더해서 홀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뽑으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냐? 세 수의 합이 홀수. 뭐가 중요해? 홀짝이 중요해. 홀짝이 중요해요. 홀짝 중에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더해야 홀수가 되냐 이거니까. 내가 덧셈 뺄셈 할 때는 홀짝 중에 뭐가 중요하다? 홀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짝수는 덧셈 뺄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홀수에다가 여러분이 짝수를 추가해서 덧셈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홀수가 변하지 않아요. 짝수도 마찬가지예요. 짝수에 짝수를 하나 더 들고 와도 짝수를 추가를 해도 기존의 짝수가 변하지 않아요. 즉 짝수를 덧셈하는 건 기존의 홀짝성에 변화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홀수를 추가로 더하면
기존의 홀수가 변해요. 홀수를 추가해서 더하면 기존의 짝수가 변해요. 그래서 홀짝이 변화하는 거, 덧셈 뺄셈에서 홀짝이 변화하는 거는 홀수를 더하냐 마냐, 홀수를 추가하냐 마냐가 중요합니다. 홀수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죠. 홀수를 홀수에 덧셈하면 홀수, 홀수를 짝수에 덧셈하면 짝수입니다. 자, 그래서 세수의 합이 홀수 되려면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야? 한 개나 세 개지. 그러니까 한 개나 또는 세 개. 그러니까 홀 한 개 짝두개나 또는 홀만 세 개죠. 요렇게 뽑아야 세 개 더해서 홀수라고. 자, 그럼 내가 뽑을 때 홀수 한 개, 짝수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수도 홀짝으로 나눠야 돼요. 기존의 홀수 1, 4, 5, 7, 9. 기존의 짝수 2, 4, 6, 8, 10. 자, 홀수 하나 뽑아야죠. 1, 3, 5, 7, 9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짝수 2, 4, 6, 8, 10, 5개 중에 2개. 요렇게 하면 3개 더해서 홀수입니다. 또는 홀수 5개 중에서만 3개. 또는이니까 더하기. OC는 여기요.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5명 중에 누구냐? 5개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짝수 OC는 2,1분의 54. OC3은 OC랑 똑같아요. 청소 3명이나 단번 아닌 청소 아닌 2명 뽑는 거나 똑같죠. OC가 지금 얘랑 똑같으니까. 네, 12점. 네, 5 곱하기 10 더하기 10. 60까지 있습니다. 이러라고. 그러니까 조건에 맞춰서 좀 하라고. 자, 그래서 자, 783. 783.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사고력이 약간 들어가. 자, 뭔 사고력이냐면 자, 1, 2, 3, 4, 5, 6, 7, 8 중에 5개를 뽑아요. 5개를 뽑습니다. 많이 뽑죠. 근데 합이 짝수여야 돼. 그러면 홀수가 짝수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본 문제잖아. 가장 쉬운 초록색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로 내는 거잖아. 이 출제자는. 근데 이게 해보면 조금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7, 8, 4. 자, 1, 2, 3, 4, 5, 6, 7, 8 중에 5장을 뽑아요. 합이 짝수여야 됩니다. 합이 짝수면 홀수가 짝수개라서 자, 짝수만 4개. 짝수만 5장. 아니면 홀 둘 짝세. 이러면 합치면 짝수예요. 아니면 홀 넷 짝 하나. 자, 요래도 저기 뭐야 짝수예요. 뭐 홀수가 6개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3개 하라는 거야. 물론 짝수를 5장 뽑을 수 없어. 왜 짝수 4개밖에 없거든. 2, 4, 6, 8.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만 하라고 내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거 하면 되는데 8장에서 5장을 뽑는 건 좀 많이 뽑는 거거든. 많이 뽑으면 변수가 많아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OC랑 OC3 같다 그랬지? 5명 중에 3명 뽑나 아닌 놈 2명 뽑나 똑같은 거랬잖아. 아닌의 3장을 뽑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그 얘 중에 5장을 뽑는데 아닌 애들, 빠지는 애들 3명을 뽑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는 아닌 3장을 뽑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닌 3장은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합이 중요하죠. 얘네 총합이 홀이야 짝이야? 1, 4, 5, 7 더하면 짝이잖아. 총합은 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총합이 짝이라서 근데 내가 뽑을 애들이 어떻게 뽑아야 돼? 5장을 짝수 되게 뽑아야지. 그러니까 5장 뽑을 5장의 합이 짝수면은 안 뽑을 3장은 어떻게 뽑아야 돼? 혹시나 합이 짝이 되게 뽑아야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아닌 3명을 합이 짝수 되게 뽑으면 돼요. 5장 많잖아. 그러니까 아닌 3장을 뽑을 때 합이 짝수 되도록. 그러면 전체 짝수에서 아닌 짝수 빼니까 남는 애 5장이 짝수예요. 그러면 3명 뽑아서 짝이면 뭐 홀 둘 짝 하나 하든가 아니면 짝만 3개 뽑으면 되죠. 그럼 3장만 뽑을 건데 그럼 홀수 4개 짝수 4개죠 원래. 홀수 2개 4개 중에 2개 짝수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짝수 4개 중에 3개 뽑아. 얘 아니면 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사씨는 자 2일분에 자 분모는 2부터 쭉 분자는 4부터 2개. 그래서 분자 분모 밸런스가 둘둘 맞아요. 사씨는 그냥 4죠.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4개잖아. 사씨 4은 뭐랑 똑같다? 사씨랑 똑같아요. 4명 중에 1명 뽑나? 아니면 3명 뽑나? 사씨를 4. 그래서 64, 24 더하기 4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그렇다는 얘기야. 84번에 1번도 해볼게요. 자, 철수 포함해서 5명이 수행과제 역할을 정하려고 하는데 2명은 자료, 2명은 보고서, 1명은 발표할 건데 철수가 자료조사나 발표가 되도록 5명의 역할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했어요. 그럼 너네 입장이랑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자 지금 철수가 있고요. 철수 포함 5명입니다. 자료조사 2명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2명이고 발표 1명입니다. 그냥 이거는 수업이랑 별개로 내 문제 푸는 게 별개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발표 수업 많이 합니까? 나는 발표 수업이 너무 싫었거든. 그러니까 조별이 싫은 거죠. 발표보다 조별 모임이 싫은 거고. 이게 너무 귀찮아.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조별 모임의 가장 큰 단점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협동심 뭐 이런 거, 사회성 뭐 이런 거 기준도 당연히 도움되죠. 근데 내가 싫어했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5명이 하면 한 사람이 한 거에 5배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5배가 안 나오거든요. 네. 뭐 좀 처지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5명이 다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주 이상적이지 않는. 뭐 묻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빡시게 하는 사람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대학교 수업도 가급적이면 저렇게 조별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빡시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근데 뭐는 싫으냐면 나는 빡시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남이 나 때문에 빡시게 하는 건 더 싫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보는 건 더 싫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하기 싫거든. 심리가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어. 근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걸 대신 해야 돼. 이걸 못 견딘다고. 그럼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 되겠지만 열심히 하기도 싫거든. 네. 그러니까 뭘 해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짜증이 나고 열심히 안 하면 양심에 가책이 있으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뭘 해도 짜증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제일 좋으냐면 물론 나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벌을 받아야 돼. 그거 맞아요.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개별 과제가 좋다고. 왜냐하면 개별 과제면 내가 안 해도 내 점수가 까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양심의 가치는 없어요. 점수는 떨어지지만. 물론 이제 성적은 개판이죠. 내가 그래서 대학교 성적이 되게 안 좋아. 숙제를 많이 안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일단 수업을 들을 때 무조건 조별 과제 없는 게 1차. 조별 과제 무조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별 과제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과제도 없는 게 좋고,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왜냐하면 시험은 벼락치기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나는 그 벼락치기도 나중 가면 안 했지만, 내가 대학은 진짜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진짜 엉망으로 살았어요. 개판으로 살았어가지고. 저는 조별 과제 할 때 다른 애들 발표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발표가 완전 개구리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발표를 안 하고 발표. 네, 나는 그 상황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발표가 최고. 그러니까 나는 발표가 날먹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학년 때는 대학교 저학년 때는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발표 수업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발표 수업이라는 건 이제 대학교 위주로 와서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수행 평가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그리고 UCC 뭐 이런 열풍이 불면서 그게 아마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도 뭐 발표가 좀 많아지고 했던 거거든요. 뭐 수행 평가나 해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싫어. 나는 안 했어. 그래서 나는 발표 시키면은 그건 할 수 있어요.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자료 분석을 해서 그걸 발표를 해라 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했으니까. 뭐 조별 때는 그걸 제일 편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보고서 작성을 나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고서 작성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보고서 작성할 일은 많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도 보고서 작성을 하게 돼 있고 PPT나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뭐 실제로 발표할 일도 생기고 나도 발표를 지금 여기 학원에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끔 하고 있고 근데 그 보고서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 발표 자료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건 좀 많이 해보시면 도움 됩니다. 진짜로. 사실 나도 중고등학교 때 저런 거를 많이 시켰었으면 그래도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좀 연습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안 한 게 좀 많이 아쉬운 면은 있죠. 대학교 때도 잘 안 했고. PPT는 그나마 할 만한데 보고서 쓰는 건 진짜. 보고서는 정말 힘들고 너는 이과 가야겠다. 너는 이과 가세요. 문과 쪽 계열 가면 보고서 정말 더럽게 많이 써요. 이과 가야 됩니다. 나도 뭐 괜찮은데 그럼 문과를 가도 됩니다. 문과 쪽 계열은 보고서를 정말 더럽게 많이 씁니다. 막 20장, 30장씩 막 써야 돼요. 과제가 내가 과제를 안 했단 말이죠. 대충 긁을 수도 없잖아. 대학교 가서 대충 이렇게 막 인터넷 자료 긁으면 빵점이에요, 빵점. 대학교는 보고서를 쓸 때 어디서 끌고 와도 성의 있게 끌고 와야 되거든. 인터넷 자료가 아니고 책이어야 돼요. 다른 보고서, 논문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성의 있게 베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베낀다는 좀 그렇지만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좀 보고서 많이 만들고 그러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돌아가서 철수의 역할이 자료조사 또는 발표가 되도록 5명을 정해야 돼. 이게 약간 분할 공배가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철수가 결국 뭐 하는 거야? 발표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처럼 이제 날로 먹는 발표를 못하게 하려고 자료조사 발표하는 거지. 발표시키는 거 이건 뭐 하면 되니? 전체에서 철수가 발표하는 거 빼면 돼요. 그러면 자료조사나 아니구나. 자료조사나 발표구나. 이러면 그냥 해야죠. 왜냐하면 발표는 한 명이서 하는 거라 좀 쉬운데 이러면 해야 돼요. 자, 그럼 해봅시다. 근데 왜 분할 분배가 이쪽에 나오면? 자, 둘러 나와서 하겠습니다. 자, 철수가 자료조사하는 경우. 그럼 이제 철수 포함 5명이니까 4명 더 있잖아. 그럼 4명을 잘 찢어야 되지. 어떻게 찢어야 돼? 자료조사 1명 더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셋 중에 2명은 보고서 써야 돼.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뭐 지가 와서 발표를 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을 자 자료조사 1명 더 필요하죠? 보고서 2명 필요하죠? 발표 1명 필요해요. 그러니까 찢어줘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조장이 자료조사 1명 나와. 4명 중에 1명 나와. 사실. 그럼 3명 남았네. 3명 중에 2명 보고서 써. 3명 중에 2명 골라. 32.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 발표잖아. 1명 중에 1명은 자동 발표잖아.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일시일이 1이죠. 1명 중에 1명 뽑는 거 1이잖아. 곱하기 1은 별로 의미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거 뭐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써봤어.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철수가 발표를 합니다. 그럼 발표 1명은 끝났으니까 나머지 4명을 이제 자료조사 2명하고 보고서 2명으로 나눠야죠. 그럼 4명 중에 2명 나와 자료조사 해. 그럼 4명 중에 2명 뽑아서 자료조사 시키고 남은 2명 중에 2명은 다 저 보고서 쓰면 되잖아. 자동이죠? 남은 2명이 자동 보고서잖아. 이 C가 어차피 경우수가 1이거든. 이 C는 1이야. 2명 중에 2명 뽑는다. 다 뽑았다 하나잖아요. 1은 곱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뭐 쓰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각각 더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 4명 중에 1명 뽑는다 4가지. 3C는 3명 중에 2명 뽑는 거나 3명 중에 1명 뽑는 게 똑같아요. 청소당거 2명 아니면 1명 똑같잖아요. 3명 중에 1명 뽑는 거 3가지죠. 네, 이게 24개. 아 여기 그냥 4C는 네, 2,1분의 4,3입니다. 2C는 뭐 내가 자동이라고 그랬죠. 네, 6개. 그래서 12가지나 6가지 있으니까 18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보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 자 785번은 좀 해볼 만하다. 자 서로 다른 4종류의 인형이 2개가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8개 인형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둘둘둘둘이거든요. 자 같은 종류 인형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뭔 소리냐면 호랑이, 곰, 악어, 고양이. 호랑이 인형 2개, 악어 인형 2개, 곰 인형 2개, 그 다음에 고양이 인형 2개란 말이야. 근데 인형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호랑이 인형 2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호랑이 인형 저기 여기 옆에가 약 살짝 뜯어졌는데 나 이거 싫어 딴 호랑이 할래 이런 거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색깔이 좀 빠졌는데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호랑이는 호랑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몇 개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호랑이 인형 2개를 이거 호랑이 아니구나. 강아지였네. 나 호랑이라고 쳐. 나 얼룩덜룩해서 호랑이인 줄 알았지. 네. 이거 악어가 아니. 이거 악어 맞죠? 네. 호랑이라 치고, 네.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호랑이가 1개냐 2개냐. 네. 그러니까 내가 5개를 저기서 가져가잖아요. 호랑이는 몇 개, 악어는 몇 개, 곰은 몇 개, 고양이는 몇 개. 그래서 총 5개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근데 나라면 3개를 버리겠어요. 왜냐하면 8개 중에 5개 고르기 힘들다니까. 5개 하려면 5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많아. 나는 3개를 뺄래 이래도 된다고. 난 3개 빼고 다 가져갈까. 그러니까 뭐 3개 뺄래 이게 훨씬 나아요. 3개만 생각하면 되니까. 5개 생각하는 것보다 3개 생각하면 쉽잖아. 그래서 3개를 생각할 거야. 안 가져갈 3개를 생각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경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작정 세는 게 아니에요. 너네가 3개를 고를 때 그러니까 3개는 안 선택할 거니까 3개를 버릴 거야. 어떤 식으로 하겠어? 무슨 고민을 먼저 하지? 뭐 3개 버릴까? 그냥 그런 고민하고 많아. 내가 하나씩 버릴까? 2개를 다 버릴까? 이런 생각 안 하나?
그런 거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마다 인형이 두 종류씩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호랑이는 두 개를 다 버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호랑이 악어 곰 하나 이렇게 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나머지가 이제 고양이가 두 개를 다 가져가겠지. 그러니까 이거 뭐가 좀 중요하냐면 버리는 유형이 좀 중요해요. 버리는 유형을 생각하고 하면 좋습니다. 마구잡이로 막 세지 말고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버리는 세 개를 선택할 건데 세 개 선택하는 유형이 두 개, 한 개 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한 개 버릴 수 있어요. 요 말 이해돼? 그러니까 두 개, 한 개 버린다는 거 호랑이 두 개 버리고 악어 하나 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버린다는 거 호랑이 하나, 악어 하나, 곰 하나 버린다 이런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죠? 어차피 두 개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각각을 세면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두 개 하나 버릴래 라고 하면 뭐만 고민하면 되냐? 뭐 두 개 버릴까 고민하고 뭐 하나 버릴까 고민하면 되잖아. 그죠? 아니 네 종류 중에 하나는 다 버릴 거잖아. 사실. 아 죄송 사실. 넷 중에 하나는 다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세 종류 중에 하나는 또 하나 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12개라고. 그리고 한 개 버릴 땐 상황이 좀 달라. 왜냐하면 다 하나씩 버릴 거니까 결국 네 종류 중에 뭐 세 종류는 하나씩 버릴래 이게 되거든. 이해돼? 자, 이렇게 하면 안 돼. 한 개 버린다고 호랑이 버리고 악어 버리고 곰 버려야지 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A 버리고 B 버리고 C 버리는 거랑 C 버리고 B 버리고 A 버리는 거 똑같아요. 어쨌든 이거 세 개 버리는 거잖아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세 종류를 하나씩 골라서 버릴 거냐잖아. 네 종류 중에 세 종류를 골라서 하나씩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이야. 그러니까 안 버릴 한 종류 고르는 건 똑같죠. 사실은 4. 동화볼게. 11 더하기 4 16개. 아시겠어요? 5개 고른다고 정직하게 5개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5개 하려면 힘들어요. 버리는 거 3개 생각하면 좋아. 여기는 진짜 머리 많이 쓰는데요 생각보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천천히 해도 끝날 것 같은데. 자, 크기 순서 나열거든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정해진 나열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를 가지고 5글자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A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A, B, C 세 글자는 A, B, C 순서로 와야 돼요. A 다음 B가 오고 B 다음 C가 와야 돼요. 붙어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붙어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세 글자만 따졌을 때는 A가 제일 먼저 나오고 C가 제일 나중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러면 나열은 했는데 A가 먼저에 C가 나중에 나오죠. A, B, C 순서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A, B, C가 있고 여기 D 있으면 뭐 이래도 되고요. 네. 뭐 붙어 있어도 돼요. 뭐 A, B에 뭐 D, E, C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이런 거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글자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아주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 이 조건이 없으면 그냥 5팩토리얼이잖아요. 조건 없이 5팩토리얼입니다. 그죠? 근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조건 없이 자 A, B, C, D, E라고 나열한 게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A, B, C 세 글자는 그 B가 먼저 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A, C, B, D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B, A, C, D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B, C, A, D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C, A, B, D 안 되고 C, D, A, D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5팩토리얼을 다 쓰면 120개지만 다 쓰면 120개 중에 이렇게 6개는 얘네 5개는 안 되고 얘만 돼요. 그렇죠? 잠깐만. 그렇죠. 이 6개 중에 얘만 되고 얘는 다 안 돼. 근데 이게 뭐랑 닮았지? 처음에 조합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A, B, C를 A, B, C, D 중에서 뭐 3개를 뽑는다. 근데 그거를 3개를 나열한다. A, B, C, A, C, B, B, A, C, B, C, A 뭐 이렇게 하면 순열이지만 이렇게 하면 순열이죠. 근데 뽑는 걸로 하면 이거 사실 6개가 다 똑같으니까 하나로 봐라 라고 해서 뭐 나누기 3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순열로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5개는 안 되고 하나만 되니까 이걸 마치 뭐처럼 보냐? 이거는 다 이거 하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조합이랑 비슷한 아이디어가 생긴단 말이야. 이해돼요? 너무 어렵나? 아니 그러니까 이 그냥 순열이면 6개를 세야 되지만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5개는 안 되고 하나만 된다고. 그러니까 마치 6개가 그냥 하나만 본다, 6으로 나눈다 이런 방식이 된단 말이에요. 나누기 6. 그러니까 약간 조합 설명할 때랑 좀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일단 먼저 이 설명을 먼저 좀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았고 그러니까 왜 조합이랑 비슷하냐를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순열이라는 거는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N개 중 R개를 뽑은 뒤 그 R개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열은 기본적으로 과정이 2가지란 말이에요. 뽑는 과정과 나열하는 과정.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야? 조합 NCR 뽑기. 그 다음에 R개를 뭐 예를 들어 3글자 나열하면 3팩이잖아. 5글자 나열하면 5팩이고 나열 이게 R팩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순열 NPR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이것도 공식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뭐 공식은 까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거,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거는요. 뽑고 나열인데 이 나열은 내가 순서를 어떻게 할까 정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의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예를 들어 A, B, C 3글자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내가 순서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써도 이 나열에서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 내가 관여를 할 수 없다면 순열은 여기서 끝이라고. 조합 과정의 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원래 확률과 통계 고3 단원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한다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나열을 할 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톱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말이야. 내가 나열 권한이 없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열 권한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합이 결국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의 그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방금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볼 거야. 5글자를 나열할 건데 A, B, C 3글자는 A 먼저 오고 B 나중에 오고 C가 그 뒤에 와요.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뭘로 했죠? 5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개거든요. 5, 4, 3, 2를 3일로 나누니까.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 5글자를 쓸 거야. 5글자를 쓸 건데 3글자가 특별해. 왜? A, B, C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특별해. D는 내가 순서를 정할 권한이 있는데 A, B, C는 권한이 없어. 그래서 얘가 특별하니까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자, 뽑아서.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자리를 뽑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쓴다는 건 이 자리에 무슨 자리에 A 넣고 무슨 자리에 B 넣는다 이니까 이게 과정이 자리를 골라서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뭐 넣고 이렇게 가잖아요. 자리를 골라서 글자를 쓴다 이거를 자리를 뽑는 거를 먼저 한다고요. 그러니까 A, B, C가 들어갈 자리를 고릅니다. 자리 3개 선택. 오케이? 그럼 뭐지? 5자리 중에 3자리잖아. 혹시 3이야. 그래서 내가 그 선택을 이렇게 했다고 쳐봐. 예를 들어 자리 3개를 뽑았어. 근데 그럼 여기에는 A, B, C가 들어갈 거잖아. 근데 A, B, C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 3자리에다가 A, B, C를 누구를 앞에 놓고 누구를 뒤에 놓고 이거 할 권한이 없어. 무조건 이 자리를 뽑자마자 A, B, C 자리는 정해져요. 이렇게. 맞지? A가 제일 먼저 오고 C가 나중에 오니까. 그리고 나머지 2개 놔야겠죠. 남은 2자리에 네, D 나요. 근데 D는 내 맘대로 놔도 되잖아요. 누구 앞에 오고 누구 뒤에 와도 되잖아. 네. 그래서 20. 50, 30, 10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요. 나는 자리만 고르면 돼요. 왜? 그 자리에 순서대로 지가 알아서 쓸 거거든. 지가 알아서 순서대로 쓸 거라 내가 순서까지 정해주지 않아도 돼서 나는 들어갈 자리만 골라주면 됩니다.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라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의 원리를 써요. 물론 나중 가면 그 고3 때 배우는 같은 거 포함한 순열이 훨씬 더 계산은 쉬운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들어갈 자리만 선택하면 됩니다. 자리 알게를 순서가 정해진 것들 알게는 들어갈 자리 알 자리를 선택을 하시면 자기가 알아서 나열돼요. 알아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까지만 하면 되냐? 선택까지만 하면 돼요. 뽑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A, B, C가 들어갈 3자리만 뽑아서 지가 알아서 쓴 거예요. 만약에 지가 알아서 안 썼으면 A, B, C 들어갈 자리 3자리를 뽑은 다음에 다시 뭐예요? 3개를 나열한 3팩을 했겠죠. 근데 이 3팩을 안 한다고. 나는 이 3팩 한 것처럼. 자, 문제 풀면서 좀 연습해 볼게요. 이게 조합에서 어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자, 걔는 6번. 자, 1부터 6까지를 다 쓰는데 첫 번째 수부터 A1, A2, A3, A4 이렇게 썼어요. 여기 6글자 쓸 거예요. 첫 번째 숫자는 A1, 두 번째 숫자 A2 뭐 이렇게 쓴다고. 근데 A2, A3, A5는 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쓰는 거랑 여기 쓰는 거랑 여기 쓰는 거는 뒤로 갈수록 커져요. 그 다음에 A1하고 A4는 A1이 무조건 커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요렇게 3개는 순서가 있거든요. 여기 쓴 세 숫자는 이로 가지고 커져야 돼. 쓰는 숫자는 1, 2, 3, 4, 5, 6이야.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는 2, 여기는 3, 여기는 5 쓰면 되겠네. 네,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랑 네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자리가 네 번째 자리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은 숫자 중에 여기 6 쓰고 여기 1 쓰면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남은 자리 뭐 자동 4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 괜찮다고. 이런 게 몇 종류냐 물어본 거야 지금.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뭐처럼 생각하느냐? 우리가 나열할 때 어떻게 해? 여기에 뭐 쓸래? 6개 중에 하나, 여기에 뭐 쓸래?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원래는 6팩토리얼 720개잖아요. 근데 요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뽑기만 하면 돼요. 저 자리 누가 들어가야 돼? A2, A3, A5 자리에 들어갈 숫자 3개 고르면 돼요. 특별하니까 얘는 먼저 한 거야. 뭐예요? 6개 중에 3개 고른다고요. 63. 그럼 예를 들어 내가 그걸 1, 2, 3으로 골랐어. 그러면 자동이야. 자동으로 1, 2, 3이 막 섞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동 얘는 1, 자동 얘는 2, 자동 얘는 3 나열이 지 알아서 된다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자리 중에 A1하고 A4 자리가 있죠. 그럼 이제 A1하고 A4 자리에 들어갈 숫자 2개 골라야죠. 숫자 3개 남았죠? 3개 남은 거 중에 2개 골라요. 그러면 이제 남은 숫자가 4, 5, 6인데 예를 들어 내가 5, 6을 골랐어. 그럼 5, 6을 골라서 원래는 5, 6을 나열을 해야 되지만 나열 순서가 정해져 있던가? A1이 무조건 큰 숫자, A4가 무조건 작은 숫자. 그럼 여기는 무조건 6, 여기는 무조건 5라서 5, 6이 안 되고 6만 된다고. 왜?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나열권이 없어 나한테. 그러니까 나열은 안 해. 그러니까 뽑으면 끝난다고.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는 나열하면 되죠. 하나 남은 거 하나 나열하면 1팩인데 1팩 1이잖아. 뭐 자동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63, 319에 6부터 3개. 3C는 3이죠. 3C1이니까. 3이 6이니까 20 곱하기 3. 네, 6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될 때까지 해야지. 자, A, B, C는요. A가 제일 크고 B가 중간이고 C가 제일 작은 한 자리수입니다. 왜냐면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리수라서. 네, 한 자리수인데 그게 이제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예요. 백의 자리수 A, 10의 자리수 B, 1의 자리수 C인데 A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 B, C는 다 0보다 커요. 1, 2, 3, 4, 5, 6, 7, 8, 9라고. 자, 그럴 때 아니 왜 이렇게 처음 문제부터 어렵지? 자, 세 자리 자연수 중에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 개수를 구하래. 그럼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거니까 500몇 아니면 600몇이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500에서 700 사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맨 앞에가 500몇, 600몇이니까 자 500몇으로 시작하는 걸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아 600몇. 자 근데 조건이 뭐라고? 점점 숫자가 작아져야 돼. 뒤로 갈 때마다. 그러니까 뭐가 정해져 있어? 순서는 정해져 있어. 그리고 제약 조건이 뭐야? 한 자리 자연수야. 근데 한 자리 자연수 아무거나 보다. 왜? 맨 앞에 5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 뒤에는 뭐가 와야 돼? 1, 2, 3, 4가 가능해요. 그럼 1, 2, 3, 4 중에 뭐 원래 수열이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여기 1, 2, 3, 4 중에 뭐 원래 4가지 여기는 나머지 셋 중에 하나 3 곱하기 3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왜? 순서가 있어요. 크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이 두 자리에 들어갈 숫자 2개 뽑으면 돼요. 내가 만약에 2, 4 골랐잖아? 그러면 내가 2, 4를 나열해서 2, 4 또는 4이 이게 아니고 무조건 4, 무조건 2입니다. 나열이 이미 돼 있어요. 나한테 나열권이 없다고. 그러니까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두 자리에 들어갈 숫자 2개 뽑는다. 자, 600으로 시작하는 거는 쓸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입니다. 왜냐면 뒤로 갈수록 숫자 작아지니까 7 이런 거 못 쓰잖아요. 근데 그 5개 숫자 중에 2개 숫자 쓸 거 그냥 고르면 끝이에요. 왜? 큰 게 자동 앞, 작은 게 자동 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5C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돼요. 그러면 4C가 뭐야? 2일분의 4, 4. 네, 6이죠? 5C는 2일분의 5, 4죠? 10이에요. 6 더하기 10, 16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키 순서대로 나열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786쪽에 786번에 2번. 자, 10명의 학생이 키가 다 달라요.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죠. 그 학교에서 애들 번호 매길 때 키 순서대로 안 하고 그러죠. 가나다 순으로 하나? 가나다 순으로 하겠죠. 내가 초등학교 때는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매겼는데 중학교는 키 순서대로 매겼거든요. 저는 반대요. 아, 큰 사람이 1번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중학교 때는 예. 그러니까 키 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키 순서대로 하면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쯤 한 학년 올라서 이제 키가 바뀌니까 애들끼리.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뭐냐면 그 여러분 아침조회 알아요? 요새는 그런 거 거의 안 한다 그래서 그 월요일 같은 데나 아니면 뭐 방학식이나 개학식이나 졸업식이나 뭐 종업식이나 같은 거 하면 다 모아놓고 뭐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나 최근에 한 10년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매주 했어요. 매주 운동장에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앞에서 뭐 이렇게 훈화 말씀 떠들고 뭐 요새도 뭐 훈화 정도 할 것 같은데 방송 켜놓고 교장 선생님 알아서 떠들고 너네는 알아서 놀고 그런 거 안 하나? 그러니까 아침 조회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운동장에 다 나가서 서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서는 게 보기가 좋습니까? 키 순서대로 쓰는 게 보기가 좋죠. 그냥 뒤에 작은 사람 쓰면 앞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키 순서대로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애들 설 때는 번호 순서대로 서는 게 좋잖아요. 그게 애들이 알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 1번, 제일 큰 애가 맨 마지막 번 이렇게 해서 섰지 뭐 50몇 번까지. 선생님 학교 다닐 때까지 54명씩 한 반이었거든. 지금은 뭐 많아야 30명인데. 그렇게 섰다가 뭐 다시 또 뭐 저기 가나다 순으로 바뀌었다가 뭐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키 순서대로 쓰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죠. 네. 옛날에는 저랬어요. 근데 이게 아침 조회가 뭐가 문제였냐면 여름에가 문제였거든. 겨울도 문제인데 여름이 문제야. 여름에 저기 요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름에 너무 더우면 운동장 나가지 말고 실내 활동해라. 막 35도 넘어가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있는 걸로 아는데 체육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침에 더운데 막 애들 막 서서 1시간 동안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다가 픽픽 쓰러지는 상황이 몇 번 발생을 했거든. 전국적으로. 그래서 막 실려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 폐지해라. 뭐 이거 옛날 군대 생활의 잔재도 아니고 이런 거 뭐 하는 짓이냐. 왜냐면 군대 저런 걸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서서히 사라졌죠. 네, 서서히 사라져서 지금은 아침 조회를 안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옛날에 별의별 게 다 있었죠. 그게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 조금 더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뭐 선생님보다 더 옛날 세대는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은 세대들은 그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학교에서 뭐도 했냐면 군대 생활도 했어요. 그 교련이라고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보다 조금 윗세대 아니면 혹시 부모님이 좀 나이가 많으신 편이다 하면 뭐 교련이라는 거 해보셨을 텐데 아마 부모님 나이대가 70년대 초중반생이시면 교련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그 생년이 70년대 초중반이면 후반이면 아마 안 해보셨을 거고요. 후반도 하셨으려나 하는데 후반이면 나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내 밑학년들이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군대 훈련하는 거예요. 네. 총은 없지만 총 비슷한 거 군복 비슷한 거 입고 다니면서 군복 비슷한 거 입고 다니면서 막 군대 가면 뭐 저기 뭐 행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고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렇게 걷는 연습하고 뭐 행군하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하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뭐 실생활에서 뭐 할 만한 응급처치라기보다는 전쟁이 터지면 막 사람들 막 피 흘리고 하니까 그때 이제 처치하고 이런 식의 실습을 했다 이거죠.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한 건 아니죠. 옛날엔 그런 것도 있었어가지고 점점점 없어지고 있죠. 이상한 것들은.
좋은 변화죠. 뭐 여튼 왜 얘기했냐. 그래서 키 순서대로 서는 문제들도 있어요. 예. 자, 이게 뭐야? 그래서 예. 키가 서로 다른 10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서 그 3명을 키 순서대로 세워야 돼요. 근데 서는 순서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키 큰 애가 먼저 오고 작은 애가 나중에 온다.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뽑으면 지가 알아서 쓴다고. 나는 뽑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니네 키 순서대로 알아서 서 하면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 뒤에서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쓴다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3명만 뽑으면 된다. 10시 이상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죠? 자, 이야, 787에 787을 해야겠다. 787. 자, 10개의 숫자 0부터 9까지가 있어요. 자, 요게 있는데 이거 3개를 선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뒤로 갈수록 커져요. 네,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그러면 저게 순서가 정해진 칸이 3칸이 있죠. 순서가 정해진 3칸을 3칸에 올만한 숫자들을 다 골라내면 돼요. 오케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0 모두죠. 그럼 0을 아예 안 뽑으면 돼요. 왜냐하면 0을 뽑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앞에 오게 돼 있어. 이 규칙상. 제일 작은 수가 앞에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0을 처음부터 아예 안 뽑아버리면 그냥 3개 뽑기만 하면 뭐 작은 거 제일 앞으로 오고 큰 거 제일 뒤로 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9개 중에 3개입니다. 봅시다. 근데 두 번째는 뒤로 갈수록 작아져요. 이러면 0 뽑아도 됩니다. 0은 맨 뒤에는 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10개 중에 저기에 쓸 숫자 3개를 쓰면 알아서 큰 수는 앞으로 알아서 제일 작은 거 뒤로 갈 거거든. 내가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서요. 이건 13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내가 하려는 건 저 3번째 것 때문인데. 작거나 같다요. 똑같은 거 2번 써도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쓸 수가 없어. 왜냐면 확실하게 커지고 확실하게 작아지니까 똑같은 수가 없는데 지금 세 번째는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같을 수도 있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못 풀 거라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 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건이 3번 조건이 문자로 쓰니까 지금 A가 제일 크고 B가 작고 B보다 C가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뭐가 문제야? 작거나 같다가 문제지. 근데 작거나 같다 뜻에 뭐가 들어있어? 작다 또는 같다잖아. 작다와 같다로 나눠서 풀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작다인 경우랑 두 번째 같다로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다. 그럼 이거 합치면 작거나 같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처음 거는 아까 전처럼 하면 돼요. 왜? 그냥 10개 중에 3개 고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3이야. 오케이? 10개 중에 3개 고르면 지가 알아서 제일 큰 거 앞에 오고 제일 작은 거 제일 1의 자리로 가요. 지가 알아서. 그래서 한 3개 뽑으면 돼. 자, 같다가 이제 문제죠. 같다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맞아요. 이건 같으니까 그냥 하나로 고르면 돼요. 네, 2개만 고르면 됩니다. 작은 수를 2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수니까 하나로 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개를 뽑아 8하고 5를 뽑았어. 그럼 8, 5, 5지 뭐. 같은 거 똑같은 거 2번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같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고 10C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A, B, B 같은 거죠. 어차피 똑같은 수 2번 쓰니까 A, B만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두 숫자 고르면 작은 숫자 알아서 2번 씁니다. 그러니까 10C3 더하기 10C2가 돼요.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고 자
88번을 잠깐만 볼게. 이거는 뭐 여러분 해보세요. 아마 질문을 디귿 때문에 질문할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87까지 풀면 뭐 훌륭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뽑아서 나열하는 수. 자, 아까 순열 얘기했죠? 순열은 뽑아서 나열하는 거로. 뽑은 조합을 한 뒤에 엔드 나열이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열은 조합과 나열의 두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순열이 굉장히 힘들면 과정을 둘로 나눠서 조합 과정과 나열 과정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 뭐 요게 요 유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뽑아서 나열한다는 둘로 나눠져 있죠. 자, 별거 없어요. 근데 하면 저도 다 해요. 네. 자, 첫 번째 7번에 1번. 네. 남자 5명, 여자 3명 중에서 남자는 5명, 여자는 3명인데 여기서 남자는 3명을 뽑고 여자는 2명을 뽑아요. 네. 그래서 남자 셋, 여자 둘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구하래요. 그래서 뽑아서 5명 세우는 거. 그럼 뭐야?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지. 5명 중에 3명 골라. 남자. 그 다음에 여자 3명 중에 2명 골라. 그럼 5명 아니야? 5명 세워. 팩토리얼. 이게 첫 번째예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가지고 세우는데 조건이 있어. 양 끝에 남자가 와야 돼. 그럼 일단 뽑아야 되잖아. 일단 뽑는 게 뭐라고? 남자 5 중에 3 뽑고 여자 3 중에 2를 뽑아. 그래서 남자는 A, B, C, 여자는 X, Y라고 해. 자, 근데 이제 세우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 조건이 있어요? 양 끝에 남학생 와야 돼요. 그럼 세울 때 이제 조심하면 되잖아? 5자리 세우는데 여기 남자 와야 된다고. 그럼 니네가 뭐 하겠니? 앞에서 하던 대로 여기 남자 누구 올래? 뒤에는 누구 올래?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누가 와? 셋 중에 하나 오겠지. 여기 누가 와? 둘 중에 하나 오겠지. 한 명 썼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선택. 3명 남았으니까 지 알아 쓰겠지. 뭐.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뽑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답은 5C3 곱하기 3C1을 해서 일단 뽑고 나열은 3 곱하기 2 곱하기 3팩을 하라고 계산하면 돼. 자, 세 번째 뽑아. 남자 5, 여자 3 중에 남자 3, 여자 2 뽑아. 근데 그 다음에 세울 때 어떻게 세워? 여자들끼리 붙어야 돼. 그러면 앞에서 했잖아.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한 덩어리로 가라. 이웃할 때는 한 덩어리로 가라. 여자들은 붙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나열을 할 건데, 자, 4덩어리죠? 왜냐하면 남자 3명과 여자 한 덩어리니까 크게 4덩어리 나열입니다. 4팩이에요. 근데 여학생은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요. XY 해도 되고 YX 해도 되잖아요. 여자들 2명은요 누가 왼쪽 오른쪽에 올지 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나열해야죠. 2팩. 뽑는 과정 뭐였어요? 5C3, 3C가 있었죠? 그거 하고 이겁니다. 5C3 곱하기 여자 2명 뽑고 그래서 4덩어리 나열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 나열 6팩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나오겠죠. 여기 앞에 거보다는 그냥 계산이 길어서 그렇지 할만해요. 그러니까 뽑고 하라고. 네, 뽑은 다음에 하라고. 나눠서 하라고.
790번에 2번 해볼게요. 790번에 2번이요. 이게 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섞여가지고. 자, 6명의 학생을 세울 거예요. 승기랑 지호 포함해서. 근데 승기랑 지호는 붙어있진 않고요. 승기가 먼저 와야 돼요. 경우의 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기, 지호 말고 4명 더 있어요. 자, 나열하는데 승기랑 지호는 이웃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승기가 지호가 먼저 와야 돼요. 자,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했죠? 이웃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했어? 나머지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외적인 상황을 했죠. 무조건 특별한 게 먼저지만 이웃하지 않게 할 때만 예외적으로 나머지를 먼저 하고 사이사이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이사이 넣으면 돼요. 근데 사이사이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사이 자리 중에 승기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승기와 지호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열을 해. 나머지 나열을 합니다. A, B, C, D 나열하고 딱 빼기죠. 그래서 뭐 B, C, D, A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승기랑 지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야 승기랑 지호가 이웃하지 않죠. 그럼 원래 어떻게 했어요? 승기 어디 갈래? 5개. 그럼 지호 나머지 넷 중에 하나 5, 4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자리만 정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자리를 고르라 그랬죠. 사이사이에 승기와 지호 두 자리 결정. 자리를 골라서 하나 승기 들어가 하나 지호 들어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승기 지호는 승기 안 뽑으니까 내가 이 5자리 사이사이 5자리 중에 두 자리를 이런 식으로 고르면 무조건 여기가 승기 무조건 여기가 지호래요. 난 뽑기만 하면 된다. 승기가 안 뽑는다며. 그러니까 52야 이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승기 지호 들어갈 사이사이 자리 두 자리를 고르라고. 네, 300 곱하기 50 240 나와요. 이게 좀 어렵네요. 791 이건 할만한데 숫자가 커서 그렇지. 얘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자, 91 해볼게요. 자, 펜싱부 3명을 포함한 운동부원 4명이 있어요. 대표 4명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일렬로 세운대요. 일렬로 세운다니까 순서가 있다 이거죠. 자, 펜싱부 3명 중에서 2명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 그럼 결국 이거 뭐야? 펜싱부 3명 중에서 2명 고르고 나머지 중에서 2명 골라서 4명 세워라 이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렇죠. 펜싱 3명 중 2명 고르고 나머지 몇 명이에요? 나머지 n-3명 중에 2명 골라서 고른 다음에 n는 뭐야? 4명 나열. 이거지? 그 1512다. n 구해주고 해? 그러면 식선. 자, 3명 중에 2명 골라 32. n-3명 중에 2명 골라 n-32. 그래서 4명 골랐어. 4명 나열을 해서 이렇게. 그게 방법이 1512라고. 아무리 봐도 얘가 더 쉬운 것 같은데. 네, 해보죠. 이제 계산이라고. 자, 32는 3이에요. n-32는 내가 n-3부터 2개 쓰라 그랬죠. 그리고 분모도 당연히 2부터 2개 쓰고요. 사택은 24인데 일단 이렇게 쓸까? 자, 1512를 써야 되죠. 1512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기본적으로 자연수라니까. 왼쪽에 36이 있어요. 1512이 36으로 나눌 거거든.
n 빼기 3, n 빼기 3은 42야.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되지만 n 빼기 3, n 빼기 4는 결국 연달아 구조거든. 연달아 두 개 곱해서 40이면 7, 6에 42, 6, 7에 42잖아. n 빼기 3 쪽이 큰 쪽이니까 7, 6, 42겠지. n은 10. 물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도 있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하지만 n이 음수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네, 지금부터 도형입니다. 자, 도형 아주 중요하니까 좀 잘 들읍시다. 네. 여러분들이 도형에 관련된 것들은 배운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도형하고 조합에 관한 거는 사실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네가 아는 것 중에 대각선 개수, N각형의 대각선 개수. 이게 몇 개죠? 중학교 1학년 때 하죠 이거. 1학년인가 할 텐데. 1학년 아닌가? 2학년 때 하나? 네, 몇 개죠 이거? 볼록 N각형에서 대각선 개수. 2분의 n을 마이너스 이거 외우네. 뭐 굳이 외우진 않아도 돼요. 네. 근데 보통 고등학교 가면 저거 까먹거든요. 근데 시험은 낼 거 아니야. 어떻게 해? 유도를 할 줄 알아야지. 대각선은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각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점 두 개를 연결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 두 개를 고르면 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각선을 세려면 어떻게 해? NC2야. 근데 우리가 점 두 개를 고를 때 이렇게 두 개 고른 건 대각선이 안 하잖아. 그러니까 변은 빼야지. 변 N개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대각선 개수예요. 해봐 그러면 2분의 n-1 2분의니까 그러면 2분의 n제곱 빼기 n인데 n 빼니까 2분의 2n을 빼면 2분의 n제곱 빼기 3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분의 n분의 3 나온다고. 자, 이게 이제 조합을 이용한 문제예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외우면 좋죠. 좋은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되고, 너네가 이걸 유도를 해야 돼. 유도가 더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문제가 저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푸는 법에 대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도형에서는. 네. 자, 367조. 그러니까 도형을, 내가 지금 대각선을 뭐라 그랬냐면, 대각선을 만들기 위해선 점이 두 개 필요하다. 왜냐면 점 두 개 연결해서 선이 나오니까. 그래서 n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골라내면 된다. 뭐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 할 줄 알면 되거든. 근데 이제 좀 여기는 쌓여 있는 게 많아서 워낙 좀 많은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몇 가지 유형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계속 8번이죠 이게. 자, 점이 9개가 찍혀 있거든요. 뭐 좌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순서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순서라기보다 간격이 똑같아요. 네, 하나의 간격이 1입니다. 자, 여기서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수 물어봤고,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수 물어봤어. 알겠어요? 자, 내가 문제를 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점이 9개가 있는데, 자, 두 개 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선분 개수라고 먼저 내볼게요. 선분 알죠? 선분 몇 개야?
9C2예요. 9개 중에 2개 골라서 연결하면 선분이잖아요. 그쵸? 그럼 9C인데 자 여기 문제 뭐라고 돼 있어? 2개 점을 연결해서 만든 선분이 아니고 직선이라고 돼 있어요. 직선은 뭐가 선분하고 다르냐면 선분은 자 이게 선분이지. 자 선분 AB 선분 BC 선분 AB랑 선분 BC 다르지. 근데 직선 AB랑 직선 BC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쭉 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이 조심하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분이 그냥 2개 연결하면 끝인데 직선에 이렇게 쭉 연결된 거니까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얘처럼 이렇게 2개 고른 거랑 요렇게 2개 고른 거랑 요렇게 2개도 구한 건 다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직선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 3개는 다 하나야. 그러니까 선분의 직선 AB, 직선 BC, 직선 AC 이건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걸 하나로 세야지, 그죠? 뭐 나누기 사항을 하면 좋겠지만 모든 애들이 다 나누기 사항은 아니라서 그건 안 되고. 그래서 뭐가 겹치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애들은 한 번만 센다 이런 과정을 거칠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9개에서 2개를 뽑는 건 맞는데 자 어떻게 2개를 뽑는 것들이 다 겹치냐 연결해 볼게. 선분은 다 이런 애들이잖아. 뭐 이런 애도 있고 사실은 요런 애도 있어. 이렇게도 선분이고 이렇게도 선분인데 그 어떤 게 문제냐면 이런 직선에서 이렇게 선분 점이 4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2개를 뽑으면 다 겹쳐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서 이렇게 뽑나 이렇게 뽑나 이렇게 뽑나 이렇게 뽑나 이거 다 겹치니까 이거 한 번만 세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직선상에 점이 3개 이상 있으면 거기서 2개 뽑은 건 다 겹쳐요. 그래서 여러분 요 라인에서 2개 뽑잖아요. 이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 2개 뽑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다 똑같다고. 요 라인에서 2개 뽑는 것도 다 똑같고요. 둘 다 직선 같다고. 당연히 요 라인도 있고 요 라인도 있고 요 라인도 있고 대각선 라인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요 3개에서 2개 뽑으면 다 겹치잖아. 그러니까 자 직선 기본적으로 똑같아. 9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돼. 그런데 요 라인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는 다 똑같은 거라서 3C2는 안 돼. 저 3개 중에 2개 고르면 안 돼. 근데 이런 직선이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 뽑는 이런 8종류의 직선은 한 번만 세야 돼요. 그래서 3종류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든 거 8종류는 다 빼는데 근데 한 번은 세야 되지. 한 번 세야 되는데 다 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면 다 뺐잖아. 한 번은 세야지. 그러니까 저 8직선 한 번은 세야지. 이렇게 셉니다. 알겠어요? 좀 어렵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 793번에 근데 그러면 3번 3개 있는 건 직접 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내가 보여줄게. 793번을 봐봐. 793번을 좀 변형을 할게. 93번까지는 쉬워. 이게 연습 문제 들어가야 했나? 연습 문제가 없네. 연습 문제 양심적이네. 네, 내가 문제를 이렇게 해볼게. 학교 내신에서 어느 수준까지는 당연히 내냐면 이게 점이 9개잖아요. 3, 3. 5, 3이나 5, 4까지 내거든. 5 내면 좀 학교가 나쁜 놈이고 보통 5, 4를 많이 내요. 점이 20개. 점이 20개 정도 내거든.
그러면 직선은 기본적으로 20개 점 중에서 2개 고르니까 20씩인데 선분은 20씩이야. 근데 자 여기서 2개 뽑으면 안 되지. 왜냐면 이거 다 겹쳐. 얘 겹쳐, 얘 겹쳐, 얘 겹쳐. 그러니까 이게 5씩이거든. 이런 거 다 겹쳐. 이런 게 한 줄 있죠? 2줄, 3줄, 4줄이 있어. 자, 5C가 4줄이 있어요. 한 번은 세야죠. 나중에 셀게.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중에서 2개 보는 것도 다 겹쳐야 돼. 그죠? 이렇게 몇 줄 있어? 하나, 둘, 셋, 넷, 5이 있죠? 자, 이 세로 라인은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건 다 겹쳐요. 사시는 6종류가 있어요. 이게 다야? 아니지, 대각선도 있지. 이게 있어. 3개 중에 2개 고르면 안 되지. 얘도 있어? 얘도 있어. 4개 중에 2개 고르면 겹치지. 얘도 있어. 얘도 있고. 이쪽만 있어? 내려가는 방향도 있지. 이거. 그러니까 4C는 4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가 더 있고 3C도 이렇게 2개 있고 이렇게 2개 더 있어요. 4C 4개 더 있어요. 끝났어? 뭐 있어? 색깔 똑같은 색깔 똑같은. 이거 장기나 체스 두시는 분들 마 있죠? 네, 마. 이거. 그래서 보통 요 정도 내면 실수할 애들은 거의 다 걸러낼 수 있거든. 왜냐하면 보통 제일 생각 못하는 게 이 파란선을 제일 생각 못해. 실수할 만한 애들은 이 문제에서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 정도 돼. 못하는 애들을 걸러낼 수 있으니까. 5개 내면 머리 터진다. 이러면 이렇게도 있어. 그냥 근데 숫자만 복잡해질 뿐이야.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애들은 세로로 돼 있어도 생각은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일단 요거는 요 정도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연습해두면 근데 웬만한 건 안 틀려. 그래서 그러니까 4C가 10종류, 3C가 4종류가 있고 그러면 4, 14, 18개는 한 번은 세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다 빼고 18개는 세줘야 돼. 한 번은 세야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시간 없네. 자, 그 다음 8번에 2번을 봐봐요. 8번, 2번도 중요하다. 자, 이게 직선 할 때 주의할 점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야. 자, 3개 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의 수. 자, 그럼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점 3개 고르면 삼각형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9C3이에요. 9개 점 중에 3개를 골라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니? 뭘 조심해야 할 게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3개를 뽑을 때 삼각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안 돼? 일직선상에서 3개를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 3개를 이렇게 3개 뽑으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3개 뽑는 거는 완전 빼야 돼요.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직선이니까 한 번은 센다 이게 아니고 아예 빼야 돼요, 이건. 그럼 요 직선, 요 직선, 요 직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몇 개야? 8개야? 8개지? 8개는 확실히 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건 이제 연습을 좀 해야지.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서 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뭐 워낙 시험에서도 많이 내고. 어차피 다음 페이지 한번 불렀으니까. 793번에 2번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잖아. 잘 됐네.
자, 점 12개죠? 기본적으로 삼각형은 점 3개를 골라야 돼요. 12C3. 자, 근데 어떻게 3개를 보면 안 되냐면 일직선상에 3개를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렇게 3개를 뽑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몇 종류야? 하나, 둘, 셋, 네 종류. 자, 3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여기 3개 중에 3개잖아. 여기 3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는 이 4종류는 안 돼. 또 뭐도 있어? 기울어진 것도 있어. 이렇게 3개 뽑으면 안 돼. 요렇게 3개 뽑으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 안 되니까 총 8종류가 있어요. 이건 다 빼야 돼요. 또 당연히 뭐도 있어요? 여기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요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뭐 이렇게 3개 다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4개 중에서 3개 뽑으면 안 돼. 이런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이런 직선 3종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건 다 안 돼. 다 빼야 돼. 확실히 빼야 돼. 더하고 이런 거 없어. 그래서 12C3이 66이었나? 222. 200. 계산 뭐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면 돼요. 자, 794가 진짜 중요한데 이거 할 시간이 없다. 이거 내가 설명을 좀 많이 길게 해야 돼. 이거 하나만 20분 정도 해야 돼, 설명을. 그래서 그냥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죠 뭐. 하나만 더 합시다. 아니. 근데 숙제는 794까지 낼게요. 네, 그냥 해보시고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와봐. 특히 저 직사각형 때문에 그래. 직각삼각형. 내가 지금 현재 고1들 수업하면서도 이 794번 문제는 되게 설명 길게 하거든. 작년에 마포고에서도 내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거 더 어려운 거지만. 자, 그래서 숙제 뭐냐? 뭐야? 뭐지? 이렇게 얼마 안 한 거 같냐? 네, 783부터 793. 네. 그다음에 쌤은 그 월요일날 수업이 없으니까 좀 숙제는 좀 더 낼게요. 이거 B단계, C단계 다 낼게요. 2차학기. 네. 1147부터 C단계까지요. 1147, 1220. 쌤은 그냥 빨리 끝내면 어차피 내가 내신 대비 들어갈 게 6월 8일부터 들어갈 거야. 6월 8일이 월요일인가 그러거든. 그래서 쌤은 미리 끝나면 그냥 당분간 쌤 숙제 안 낼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 월요일 수업 없으니까 깜빡하지 마시고 클리닉은 하시고,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